안녕하세요. 내면탐험 모리스입니다. 누군가의 권위에 압도되거나 두려워서 복종하거나 순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두려움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자유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저는 이런 메커니즘이 결국 현 시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다르게 권위를 존중하며 권위를 지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한 복종과 존중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그 차이에서 왜 권위가 무너지는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권위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13세기 이후 중세시대에는 권위는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는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아래서부터 형성되어 위로 올라오는 권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권위는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려움을 통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죠. 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폭력, 트라우마에서 비롯될 수 있고 내가 가치가 없거나 사랑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 궁극적으로는 소외되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권위의 붕괴를 한탄하는 장면을 여러 사회적 환경, 학교, 가정, 회사 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위의 붕괴는 결국 두려움에 기반한 권위였기 때문에 붕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권위는 결국 그걸 지키는데도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저항감을 유발해서 그 두려움의 권위를 학습한 누군가가 그 권위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두려움에 기반한 권위를 가지려고 분쟁을 일으키죠. 역사 속에서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 접근, 즉 존중에 기반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은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동의를 바탕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합니다. 결국 마음에 우러나온 진정성과 선택에 대한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 진정성을 손상시키고 이 권위로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권위를 존중하려면은 복종과 존중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권위는 우리가 두려움에 기반한 권위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이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될 경우 무가치함이나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권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보다는 존중, 협력,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식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연습은 권위를 존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내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찾고 필요한 경우에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는 이 영상의 길이를 고려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일시 정지를 하시면서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할 것은 우리가 그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역할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충족하고자 할까요? 이 사람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욕구가 우리 관계 내에서 충족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생각과 판단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생각과 판단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판단이 올라오세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올라오시나요? 그리고 그때 내 감정은 어떠한가요? 세 번째로 이 관계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그 역할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에게 충족된 욕구와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무엇일까요?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그 권위자가 했던 어떤 말들 중에 말이나 어떤 행동들, 표현들 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그 동의되지 않는 것을 권위자가 표현할 때 나에게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욕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그 권위자에게 표현을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나에게 이런 욕구가 좀 중요해요 라고 권위자에게 표현하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죠. 불안함이 올라올 수도 있고, 현재 나의 어떤 감정과 살아있는 욕구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그리고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한번 머물러 보세요. 나에게 중요한 가치, 욕구, 나에게 이 관계에서 나한테 어떤 것이 되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 욕구에 머무르면서 심호흡, 깊게 호흡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나 욕구에 머무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욕구에 좀 머무르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방해되지?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주변의 어떤 환경,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요?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관계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이 역할을 통해서 우리 어떤 욕구들이 좀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이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을 상대방에게 표현을 했을 때 충족된 욕구를 상대방에게 표현을 했을 때 나의 그때 또 감정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권위자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나의 진정한 어떤 욕구와 가치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걸 기반해서 이 관계를 맺는 능력들이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기를 저는 좀 희망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